지금 현재 2번 문제는 기준일이 어디냐면은 여기 제1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입사일 데이터 얘네들이고 주민등록번호 얘네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 뭔가를 표현해 달라는 소리인데, 연차랑 그 나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연차는 이렇게 구하라고 식 주어졌고, 나이도 이런 공식으로 구하라고 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연차도 구하고 나이도 구하고 뭐 가로로 붙여야 되니까는 복잡하니까는 일단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연차를 기준일에서 입사일의 연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기준이 여기고 입사일이 여기잖아요. 그쵸? 그럼 연도니까는 어떻게 빼줘야 돼요? 이어 함수로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쉬우니까 바로 하죠. 이어에서 기준일 날짜 데이터 가지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얘는 뭐가 나와요? 2025라는 정수인 연도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수식을 작성을 하고 채우기 핸들로 내리잖아요. 그쵸? 그럼 내릴 때 현재 제1에 있는 기준일은 움직이면 안 되는 고정값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어떻게? 제1 여기에다가 고정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정을 주시는 단축키는 뭐예요? F4를 이용하고, 자, 고정을 주시는 단축키는 F4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쵸? 한번 해볼게요. 제1 범위자 주시고 F4를 눌러서 행과 열을 둘 다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엔터. 이제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 얘는 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뭐만 빼주는데 입사일 연도니까는 빼기 이어 함수로 입사일의 연도만 이렇게 빼서 값이 올바르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숫자 8에 해당하는 것만 구한 거잖아요. 그럼 연차하고 가로를 어떻게 붙였냐면은 숫자 8이란 값이랑 이 연차와 여는 가로를 그냥 붙여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7자 위에 있는 특수문자 연결연산자 요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있는 방법은 M% 연결연산자로 있습니다. 얘의 기능이 뭔지 볼게요. M% 연결연산자는 이런 값 뒤에다가 연차라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수식에서 이렇게 두 값이 그냥 붙지 못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사이를 풀처럼 연결연산자가 딱 붙여주는 거예요. 다른 기능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여는 가로까지 이렇게 줄게요. 그럼 이제 뒤에다가 기준일을 줘야 되는데, 기준일 연도는 앞에 썼으니까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갖고 올게요. 옆에다 구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기준일의 연도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됐냐면 빼기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 앞에 두 자리가 됐잖아요. 빼기 가로 열고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 앞에 두 자리는 특정 문자에서 왼쪽, 오른쪽, 중간에서 어떤 값을 뽑아내는 방법은 레프트, 라이트, 미디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두 개만 이렇게 갖고 온 함수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레프트 함수였죠.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레프트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줘요. 그리고 넘버 캐릭터 글자 수를 두 개를 주게 되면은 여기에 92가 이렇게 올 겁니다. 여기 가로 닫혀 있죠. 가로 닫는 것까지 주시고 엔터 하면은 33이라는 나이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그대로 요 가로 여는 거 뒤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붙일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연결연산자, M% 연결연산자. 따라서 뒤쪽을 그대로 수식을 복사할게요. 이게 33이라는 결과를 갖고 온 수식이니까는 복사하신 다음에 ES 눌러서 앞에다가 두고 여는 가로 뒤에 그냥 못 붙이잖아요. 따라서 요 사이를 7자 위에 있는 M% 연결되는 대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잘 붙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닫는 가로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정답이 나오겠죠.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값이 잘 나타납니다. 휴가 출발일 여기 데이터네요. 이 데이터와
휴가 일수는 4585 이해데이터네요. 이걸 이용해서 뭐라고 되냐면 출근일을 여기에다가 표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데이트와 워크데이 중 알맞은 함수를 우리 보고 선택하래요. 되셨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를 푸는데 둘 다 필요 없다고요. 둘 다 필요할 수도 있고 둘 다 필요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보고 어떤 함수를 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데이트는 뭐였냐면은 이 데이트에서 날짜 주고 여기에 뭐 개월수 주는 거죠. 개월수. 1월, 한 달, 두 달. 그러면 날짜에서 개월수가 지난 만큼의 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휴가 일수니까 얘랑은 어울리지 않겠죠. 따라서 이 데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워크데이는 뭔데요? 워크데이는 특정 날짜를 주고 일수를 주면은 날짜에서 이렇게 주말을 제외하고 일수만큼 지난 날을 나한테 갖고 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휴가 일수는 워크데이로 구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자, 한번 워크데이로 구해볼게요. 굉장히 쉬워요. 자, 는 워크데이. 이렇게 해서 이거 완성시키는 거 뭐예요? 탭 누르시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워크데이가 뭐 해주는 함수인지는 말씀드렸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타트 데이트, 데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현재 이런 구조의 데이터 구조에서는 스타트 데이트는 어딜까요? 시작 위치는 출발일이겠죠. 데이즈는 며칠은 휴가 일수겠죠. 되셨나요? 이게 다야. 다른 거 없어요. 그래도 엔터 치시면 이렇게 값이 잘 나타납니다. 끝. 워크데이는 사실 휴가 일수 구하는 이 문제는 워크데이를 쓴다는 판단만 할 수 있으시면은 뭐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현재 4번 문제 이렇게 되는데 4번 문제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앞에 있는 VLOOKUP이라는 이런 단어 있죠. 이게 우리가 아직 저 뒤에서 마지막에 외울 찾기 참조의 함수에 해당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진행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다만 뭐 하나만 해보죠. 그냥 구경만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생년월일 이렇게 있고 이거에 따라서 요일을 이렇게 갖고 와달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생년월일을 요일 구분표에 봤더니 1, 2, 3, 4, 6, 7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생년월일 날짜를 가져다가 위크리에다 넣으면 뭘 갖고 와요? 이 날짜가 지닌 요일이 몇 번째 요일인지 갖고 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는 위크데이를 통해서 이 날짜를 갖고 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구분표를 봤더니 월요일부터 1, 2, 3, 4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거? 월요일부터 1, 2, 3, 4로 돼 있는 숫자 2 요거를 해당하면 되는 거죠. 그쵸?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 2가 잘 들어가집니다. 그러다가 엔터 치시면 뭔가 숫자가 나오는데 요게 7이라는 거는 현재 이 날짜는 7번째 날짜인 일요일이라는 소리죠. 됐죠? 이렇게 구하는 게 위크데이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거를 브이로그업이 뭐냐면 이렇게 어떤 값을 가지고 와요. 숫자 값을 가지고 오고 특정 표의 범위를 이렇게 줘요. 그리고 나서 브이로그업은 이 값을 사용자가 지정한 표의 첫 번째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찾으면 그 뒤에 뭘 줘야 되냐면은 내가 찾았어요. 그럼 거기서 현재 이 표의 범위는 한 개와 두 개의 열을 가지고 있죠. 그럼 두 개의 열 중에서 어떤 걸 갖고 올 거예요? 두 번째는 요일을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숫자 2를 이렇게 주면은 두 번째는 열 번호 갖고 오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컴마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주시게 되면은 채우기 했을 때 이렇게 숫자에 따른 구분표에서 요일을 이렇게 잘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문자 함수 연습 문제를 풀 건데 교재 115페이지 옆에 보시면 페이지 번호 적어놨죠. 115페이지 같이 볼게요. 1번은
표 1에서 선수명 여기 있네요. 여거와 그리고 얘는 대문자로 바꿔주고 팀명은 여기 있죠. 얘를 전체 대문자로 바꿔달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고 얘는 전체를 대문자로 바꿔달라는 소리네요. 자, 그렇게 해서 선수명을 포함시키는데 여기다 포함을 시키는데 선수명 첫 글자만 대문자니까는 이렇게 K만 대문자 이렇게 갖고 오고 가로 열고 팀명 요거 이글스는 전체를 이렇게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서 갖고 와달라 요거잖아요. 되셨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문제 파악이에요. 요구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요. 선수명을 이렇게 첫 글자만 대문자로 갖고 올 수 있는 함수는 아래 제시된 함수 중에서 어떤 걸까요? 첫 글자만 바꾸는 프로퍼 함수겠죠. 진행해 볼게요. 지우고 는 프로퍼 함수를 이용해서 선수명 가지고 오면 이렇게 첫 글자만 대문자 잘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라이온스에 봤더니 이렇게 가로가 있으니까 가로는 옆에 연결연산자 쓰라고 돼 있네요. 연결연산자를 통해서 여는 가로를 이렇게 둬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글스를 어떻게 전체 대문자로 바꿔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걔는 당연히 이렇게 어퍼 함수를 이용해서 이글스를 대문자로 바꿔오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류가 나요. 혹시 여기서 이거 왜 오류 나오는지 알아채신 분 계실까요? 프로포 함수의 결과값과 여는 가로는 이렇게 연결 연산으로 묶었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는 가로와 어퍼는 지금 연결할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이해되세요?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라고요. 생각보다 연결 연산자를 통해서 문자를 연결하고 했을 때 중간에 있는 n% 연결 연산자를 빠뜨린 실수 있죠. 이게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 연산자만 주시면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그쵸? 이제 마지막에 닫는 가로까지만 주시면 이렇게 선수명과 팀명을 가로를 포함시켜서 제시된 문제대로 잘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채우기 핸들 하실 때 클릭하시고 오른쪽 채우기 핸들 잡고 내리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채우기 핸들 여기 위에서 이렇게 모양 잡혔을 때 더블 클릭 있죠.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 범위는 자동으로 이렇게 잘 가지고 옵니다. 되셨나요? 2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요구사항이 문제 파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이메일이니까 옆에는 러브99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골뱅이 앞에 문자만 추출해 닉네임에 표현해달라 했죠. 여기다가 이렇게 러브99 이렇게 해서 닉네임만 싹 갖고 왔잖아요. 되셨나요? 요거 해달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문제 파악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거를 갖고 오려면은 어떤 함수가 필요할까요? 미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미드를 이용해서 숫자로 직접적인 숫자로 갖고 올게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이메일이란 단어에서 러브99를 갖고 오려면 시작 위치가 어떻게 돼야 돼요? 1. 글자 수는 6개겠죠. 그러다가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못 쓰는 이유는, 자, 채우기핸들 해보죠. 채우기핸들 하시면은 이렇게 글자 수 전부 다 6개만 갖고 오기 때문에 요 이메일에서 아이디가 제대로 추출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를 수정해 줘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숫자 6을 이 길이에 맞춰서 다르게 수정을 해서 갖고 올 수 있어야 되겠죠. 즉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닉네임의 글자 길이가 필요하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이제 남은 거는 search 함수밖에 없겠죠. search 함수를 도대체 어떻게 닉네임의 글자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search에서 찾을 글자를 뭘로 잡으면 되냐면 골뱅이 글자를 찾으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골뱅이를 어디서 찾으라고? 이메일에 찾으라고 하면은 이 골뱅이가 현재 이메일 전체 길이에서 몇 번째 있는지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되셨나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요 미드에 글자 길이 6에다 갖다 쓰면 안 돼요. 숫자도 당연히 틀리겠지만은. 왜 안 되냐면, 자, 그대로 가져다 써볼게요. 그대로 가져다 쓰면 컨트롤 C에서 여기서 6 대신에 컨트롤 V 수식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어디까지 나와요? 골뱅이까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골뱅이까지의 위치값이니까요. 그럼 이제 얘는 뭐 해주면 될까요? 골뱅이만 빼주면 되겠죠. 무조건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1하면 골뱅이 길이만큼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7이 6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서치에다가 마이너스 1한 값까지만 빼달라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채우기들 채우기 하시면 이메일에서 고객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3번은 이렇게 if라는 거 있잖아요. if라는 거 있죠. 여러분 if는 우리 논리함수라서 아직 안 배웠어요. 바로 뒤쪽에 배울 건데 요거는 지금 안 할게요. 이건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되게 쉬워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앞에서 했던 거 이용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4번 한 문제만 보통 계산자가 하나당 2분 되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요거 한 문제만 2분만 드려볼게요.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4번. 4번 일단 문제 파악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학과의 앞에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여기 I16부터 여기다 뭘 이렇게 표현해 달래요. 근데 결과를 봤더니 HEA 2025예요. 그럼 여기는 HEA 뭐가 되면 돼요? HEA 입학일자 연도 2022 되면 되는 거 맞죠? 이거 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 학과에서 앞에서 이렇게 3개 갖고 온 다음에 그거 로어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문자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 맞죠? 자, 한번 해볼게요. 레프트 함수 이용해서 학과에서 이렇게 3개 갖고 오면 왼쪽에 3개 잘 갖고 와지죠. 그럼 이걸 전부 다 소문자로 바꾸는 방법은 뭐? 로어를 레프트를 이렇게 감싸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레프트가 바나난 HE를 이렇게 소문자로 바꿔주겠죠. 이게 어디까지 한 거? 앞에 있는 세 글자 한 거죠. 그럼 뒤에 있는 입학일자는 연도를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뭐 쉬우니까 바로 해도 되는데 옆에다 잠깐 해볼게요.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를 이렇게 잘 가지고 와요. 그럼 이렇게 연도 갖고 왔죠. 근데 얘를 앞에 있는 이 함수의 결과값 뒤에 같이 표기하려면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결 연산자가 필요하다고요. 따라서 뒤쪽에다가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엔터 치시면 잘 나오죠. 그쵸? 끝. 되셨나요? 앞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긴 합니다. 그럼 문제를 좀 파악을 잘 하시고 하셨으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5번 보시면은 표 5에서 코드 생산일자 인식표를 이용하여 제품 코드를 구한 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봤더니 코드가 JH고 이게 JH 생산일자가 25년도고 그리고 인식표가 EK면은 이 JH는 어떻게 갖고 오고 있어요? 대문자로 갖고 오고 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대문자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10은 뭐냐면은 여기 볼게요. 생산일자 중 월이라죠. 월 10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잖아요. 자, 그럼 아마 코드 그냥 이렇게 대문자로 갖고 오는 건 어퍼인 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생산일자에서 월만 이렇게 갖고 오는 건 어떤 함수? months로 갖고 오면 되는 거 이해되세요? 됐죠? 그럼 뒤에 EK는 뭐예요? EK는 자, 볼게요. 인식표니까는 요거잖아요, 요거죠. 그쵸? 한번 해볼게요. 인식표 요거를 그냥 그대로 붙여만 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코드부터 대문자로 갖고 올게요. 어퍼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드를 대문자로 먼저 가지고 오고, 그리고 월은 빼기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빼기 양쪽으로 둘 다 연결연산자가 이렇게 붙어야 돼. 동의되세요? 뒤쪽에 있는 연결연산 빠뜨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다가 months를 이용해서 생산일자의 월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식표 EK죠. EK. 이거는 뭐예요? 여기 바로 있잖아요. 그쵸? 연결연산한 다음에 다시 빼기 주고 연결연산한 다음에 얘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어퍼 함수로 이렇게 잘 갖고 오면 되겠죠. 되셨나요? 채우기들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값이 잘 나타납니다. 요 5번을 요거 잠깐 볼게요. 요거 마지막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도서거든요. 이 경우는 알겠어요. 그쵸? 그리고 그 공백을 제거한 다음에 얘를 뒤에 KL을 붙여달래요. 됐죠? 근데 공백 제거가 트림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갖고 오면은 데이터를 그냥 갖고 오기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문자로 바꾸려고 어퍼로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어퍼 함수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잘 갖고 와집니다. 그럼 뒤에다 KR 붙여달라거나 문자 붙여달라는 소리인 거 이해되세요? 연결 연산자를 통해서 빼기 KR을 이렇게 글자로서 붙여주면 잘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채우기를 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공백이 없는데 어떤 얘네들은 좀 더 공백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거 지워달라고. 그럼 이거 지우려면 어디서 지워줘야 돼요? 여기서 지워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서. 그럼 보세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트림을 어퍼 전체에다가 이렇게 더 씌워서 구어해도 똑같이 잘 나오겠죠. 어퍼로 대문자를 만든 문자에다가 공백을 제거한 거니까요. 되셨나요? 근데 어퍼를 수행하기 전에 트림을 먼저 수행하면 이렇게 공백을 먼저 제거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퍼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채 순서가 바뀌었죠. 되셨나요? 그리고 연결연산자 빼기 KR 이렇게 하고 엔터 칠게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하시면은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럴 경우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둘 다 정답이에요. 사용하라는 함수 다 사용했고 그리고 결과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둘 다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게 반드시 정답은 아닌 거예요. 책에 있는 거 말고 다르게 풀어도 문제 요건만 제대로 충족했다면 그냥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논리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논리함수는 여기는 제가 최대한 이 아래에 있는 수식들 있죠. 수식들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요거만큼은 꼭 좀 복습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논리함수, if함수가 뭐 해주는 함수인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리함수라는 게 뭐냐면은 논리식이라는 거를 구해야 돼요. 논리식이 뭐냐면 맞다, 틀리다를 구하는 게 논리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 문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판매량이 50개 이상이면 무료 배송,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를 하고 싶어요. 되셨죠? 그럼 여기서 논리식이 뭐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판매량 데이터 있죠, 그쵸? 판매량 데이터가 50개 이상인지 물어보는 게 논리식이라고요. 자, 그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논리식은 판매량이 50개 이상이냐 물어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혹시 G3에 있는 이 값이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50 이렇게 이 논리식을 충족합니까? 물어볼게요. 엔터 치면 53이잖아요. 맞죠? true 내보내준다고요. 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우면 이 논리식은 값을 아래로 내리면서 true나 false를 이렇게 반환을 하겠죠. 올바르게. 그럼 이 논리식을 기반으로 if는 뭘 해주는 거냐면은 이게 맞을 달과 틀렸을 달리를 따로 적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if 논리식 3 거짓이라고 돼 있죠. 그럼 if가 이 논리식 앞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앞에다가 if 가로 열게요. 가로 열면 뭐라고 돼 있는지 봅시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로지컬 테스트, 논리 테스트예요. 논리식이 오고 그 다음에 value if true래요. true일 때 값을 여기다 적어주고 value if false래요. false일 때 값을 여기다 적어달래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쉼표를 내서 이게 맞을 때 뭐 해주면 돼요? 무료 배송이었잖아요. 무료 배송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이게 아니면 뭐 해주면 돼요? 공백이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공백은 이렇게 큰 따옴표 2개 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제 if는 이 논리식의 결과값에 따라서 true 혹은 false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올 거예요. 되셨나요? 이제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해보시면은 논리식의 결과에 따라서 무료 배송 또는 공백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요게 if 함수입니다. 이 논리식에는 이렇게 아주 단순한 논리가 올 수도 있지만은 여기 연식이 2020년도 이후면 A등급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if 안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어가 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출시 연도의 연도가 2020보다 큰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 이후면 A등급 그 외에는 공백을 처리할 때는 뭐가 돼야 돼요? 출시 연도의 값이 2020보다 큰지 물어보는 거, 그게 논리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옆에다 한번 해볼게요. 이어 함수를 통해서 출시 연도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출시 연도가 이렇게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그게 2020보다 큰 값인지. 크거나 같다 2020 엔터 하면은 이렇게 2020보다 큰 값에서는 true가 잘 나오겠죠. true 17년도 17년도 false 21년도에서 true 잘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논리식이 올바르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됐으면은 이 논리식을 기반으로 이게 맞을 때 뭐 해주면 돼? A등급이었고 아니면 공백이었잖아요. 자, 진행해 볼게요. Y자 앞에다가 if 가로 열게요. 그러면 이제 이어 E3 값이 2020보다 큰지라는 이 문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if의 논리식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논리식을 기반으로 요 말이 맞으면 뭐? A등급 아니면 공백 이렇게 줄게요. 가로 닫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true에서만 A등급이 잘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그 아래 문제를 보면 저기 볼게요. 여기 뭐라고 되는지 볼게요. 문제부터 정확히 좀 읽어볼게요. 연식이 2020년도 이후이면 A등급, 2015년도 이후면 B등급, 그 외에는 C등급으로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연식 2020년도 이후라는 논리는 앞에서 했으니까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게 맞으면 A등급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뒤에 2015년도 이후라는 다른 논리식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즉 다중 if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에요. 되셨나요? 근데 if는 논리식을 무조건 하나밖에 못 갖고 와요. 원래 if는 논리식 여러 개 못 갖고 와요. 그럼 어떻게 다중 if를 구성하는지 볼게요. 자. 는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출시 연도에서 숫자 이 연도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게 2020보다 큰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채우기들 하시면은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날 겁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 문제에서 첫 번째 논리식이 되겠죠. 2020보다 큰지, 요 첫 번째 논리식 한 거잖아요. 그쵸? 이게 맞으면 A등급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거기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 논리가 맞으면 A등급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자, 여기서 잠깐. 아까는 맞으면 A등급 그 외에는 공백 처리해서 따옴표 2개 줬잖아요. 저는 false를 안 주거나 가로를 닫아 볼게요. 그럼 결과 어떻게 나오나 한번 해볼게요. false를 안 주고 가로를 닫은 다음에 엔터. A등급 잘 나오죠? 채우기 핸들을 내리시면은 채우기 핸들 쭉 다 값을 채워보시면 이렇게 true에서는 A등급이 잘 나타나죠. 옆이랑 똑같이.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false라고 딱 값을 주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전개를 하셔야 되냐면은 2020보다 큰 애들은 A등급 처리했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 데리고 다시 if문을 돌리는 거예요. 즉 false에다 if문을 다시 쓰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요 논리가 맞으면 A등급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2, 3에 있는 값을 비교해 봤더니 이게 아니래, 틀렸대. 그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쉼표한 다음에 if 이어에서 이렇게 연도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게 2015보다 큰지 물어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논리가 맞으면 그럼 뭐 해주면 돼요? B등급 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근데 그 뒤에 문제를 봤더니 문제를 잠깐 다시 볼게요. 2020보다 크면 A등급, 15년도 이후면 B등급 했어요. 근데 그 외에 C등급과 나머지 전부 다 C등급을 다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쉼표하고 C등급이라고 이렇게 주면 된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는데 괄호를 올바르게 닫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어저께 함수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함수는 는하고 함수 이름을 주고 가로 열었으면 반드시 그 가로에 맞게끔 가로를 닫아줘야지 완성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 봤더니, 자, 보죠. 첫 번째 if에 가로를 열었죠. 그리고 쭉 가다 두 번째 if 가로를 이렇게 열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가로만 열기만 하고 닫혀요? 안 닫혀요? 안 닫혔죠. 따라서 이 두 if는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끝에다가 if의 개수만큼 가로를 2번 닫아줘야 돼요. 엔터. 채우기 핸들 다시 채우기 해볼게요. 이렇게 올바르게 값이 잘 나타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방금 했던 요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어디서 틀린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출시년도가 2020년도 이후면 A등급, 15년도 이후면 B등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if를 이용해서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출시년도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게 2020보다 큰지 물어봐요. 그럼 그게 맞으면 A등급이라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다시 if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똑같이 그 연도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게 2015보다 큰지 물어봐요. 그럼 그게 맞으면 B등급이라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겠죠. 그쵸? 이도저도 아니면 다 뭐 해주면 돼요? 전부 다 C등급이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가로는 그대로 갈게요. 가로는 2번 열었으면 2번 닫으면 되겠죠. 그렇죠? 엔터 치면 뭔지 모르겠는데 에러가 나요. 자, 어디서 틀렸나요? 자, 2군데 틀렸어요. 첫 번째, B등급에 따옴표 빠뜨렸죠. 되셨나요? 큰 따옴표가 뒤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여기 큰 따옴표를 묶어줘야지 B등급이 이렇게 문장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역시 뭔가 좀 이상해. 자, 보세요. 2열은 E3의 가로를 열었죠. 근데 가로가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안 닫았죠. 즉 여기서 가로가 닫혀야지 얘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셨나요? 지금 이 두 실수, 지금 큰 따옴표를 빠뜨린 실수, 가로를 빠뜨린 실수, 또 쉼표를 잘못 넣는 실수 있잖아요. 이 실수가 정말로 if에서
문장이 길어지면 많이 나오는 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요 실수를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 문제는 지금 완벽하게 파악이 됐으니까는 수식만 같이 해보시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리부터 진행을 할게요. 는 if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if 이전에 논리식을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출시 연도에서 연도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여기서 크거나 같다 2020이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얘는 출시 연도의 연도가 2020보다 큰지 true, false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이게 잘 맞았다고 판단이 되면, 첫 번째 논리가 판단이 되면은 여기다 if 더 씌우면 되잖아. if 가로 여시고요. 이 논리식이 맞으시면 A등급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주고 가로 닫아도 아까 되는 거 기억나시죠? 엔터 치시면은 맞았을 때만 A등급, 나머지 이렇게 false라고 이렇게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뒤쪽에 이제 2015보다 크면 B등급을 주는 이 구조는 현재 요 구조랑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거 이해되세요? 그쵸? 그럼 이걸 굳이 열심히 다시 쓸 일 아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끝에 닫는 가로 하나 지어주시고 if부터 여기까지를 그대로 복사를 해버릴게요.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쉼표 그대로 컨트롤 V 누르면 올바른 값인 거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이제 뭐만 바꿔주면 돼? 2020을 15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여기를 B등급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A등급 처리했고 B등급 처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봤더니 그 외에는 C등급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C등급이라고 얘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A등급, B등급, C등급 다 처리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시면 돼요? if의 가로만 잘 닫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if의 가로는 문장 전체에서 if의 개수만 세시면 되는 거예요. if 한 개, 쭉 가다가 if 두 개, 쭉 가는데 더 이상 if 없네요. 그럼 끝에 가로를 두 번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이게 뭐 다 100%다 통용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통용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 몇 개 풀어봤는데 함수의 스펠링을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어떤 함수 쓰라고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수 그냥 쓰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함수 하면서부터 제가 이런 함수 이름 쓰고 가로 열면은 노란색으로 나오는 툴팁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이용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기반으로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요.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공부해야 될 건 뭐예요? 계산자 문제 푸실 때 어제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거 문제 파악, 요구사항의 문제 명확히 파악하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문제 풀 때 조금 전에 기억을 리와인드 시켜보시면은 2020보다 크면 A등급, 그 다음 B등급 했어요. 근데 C등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아, 여기까지 할 거 다 했네? 이제 C등급밖에 안 남았네. 이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맞죠? 그쵸? 되셨나요? 즉, 함수의 구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함수에 어떤 애들이 들어가든지 구조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논리 구조를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함수를 열심히 외우시는 거는 도움은 많이 되지만은 그게 1순위는 아닙니다. 됐죠? 저랑 문제를 푸시면서 그런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바꾸진 않고 함수만 좀 바꿔볼게요. 여기 보시면 ifs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쵸? 우린 지금 여기까지 한 거고 똑같은 걸 거예요. 똑같은 걸 건데 자, 보죠. ifs는 여러 개의 논리값을 순서대로 검사하여 논리값을 여러 개를 검사한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true가 되는 논리값을 반환을 해준대요. 말 되게 어렵죠. 그쵸? 천천히 해볼게요. ifs는 뭐냐면 논리식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if는 여기다가 첫 번째 논리하고 이렇게 true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 논리식이
요 뒤에는 2015보다 크다 이 논리식을 이 논리로 못 받는다고요. 다시 if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근데 if s는 보세요. 논리식 결과 1, 논리식 결과 2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예요? if s 하나로 여러 개의 논리를 다 처리할 수 있다고요. 되셨나요? 근데 여기는 false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if 논리 참 거치되는 if 논리 결과 있고 다시 논리가 나오는 구조잖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if s 그러면은 논리식부터 먼저 갖고 올게요. 이어함수 이어함수 이용하셔서 출시 연도를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020보다 큰지 이렇게 물어볼게요. 됐죠? 자, 이제 여기서 if s 한 다음에 가로 열었더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로지컬 테스트 1번 그리고 value if true 1번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럼 요 논리가 맞을 때 A등급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된다고요. 다시 쉼표으로 다시 봤더니 보세요. 이제 1번 처리됐고 여기 로지컬 테스트 2번 value if true 2번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럼 똑같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복사 이어부터 복사 붙이기해서 2015보다 크면은 B등급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인데 자 보세요. 아까 if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C등급을 처리할 때 그 외에는 C등급에서 여기서 거나 큰 따옴표 여기서 C등급이라는 문자만 잘 주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똑같이 C등급만 줘볼게요. 자, C등급만 줘볼게요. C등급까지만 주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얘가 뭐라고 에러를 내보내냐면 이렇게 이 함수에 대해서 너무 적은 인수를 입력을 했대요. 즉 인수가 부족하다는 소리잖아요. 필수 인수가. 되셨나요? 자, 뭐가 부족하냐면 보세요. if s는요. 그 외의 값을 전부 다 뭐로 처리한다고요? true로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 거짓말이니까 false라는 말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로지컬 테스트 3하고 value if true지 여기에 false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무조건 맞다고 강제로 true라는 글자를 이렇게 적어달라고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C등급 앞에다가 B등급까지 해주고 C등급 앞에다가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소리예요. true라고 이렇게 직접 적어달라고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A, B, C 등급이 똑같이 잘 나타나겠죠. 요 마지막 여기 스위치 함수를 볼게요. 스위치 함수. 스위치 함수는 뭐냐면은 사용하는 값이 굉장히 심플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논리 함수가 아닌데 논리 함수하고 워낙 비슷해서 여기다 보통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죠? 자, 모델명의 앞 두 글자가 RV면 본체, TA면 가구의 주변기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뭐 해주고 싶은 거냐면 여기 얘네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모델명의 앞에 두 글자 RV 있죠. RV가 맞으면 본체, AV면 주변기기. 그러니까 RV면 본체 보세요. 여기 RV면 본체, TA면 가구죠. 그러면은 RV 본체, TA 가구, 나머지 AV나 KM 전부 다 주변기기로 돼 있죠. 되셨나요? 요거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요. 스위치 함수로. 되셨나요? 자, 그럼 제가 요거를 해볼게요.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그 기준값 또는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값을 먼저 잘 찾으셔야 되거든요. 얘는 뭐 모델명 앞 두 글자를 가지고 비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명 앞 두 글자를 레프트 함수로 이렇게 가지고 와 볼게요. 왼쪽에서 두 개라고 하니까는 레프트에서 글자 수 두 개 갖고 오라고 이렇게 줄게요. 이제 채우기 엔도를 채워보시면은 모델명의 앞 두 글자는 이렇게 잘 나타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이게 RV라고 물어보려면은 논리식이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럼 true, false가 나오잖아요. 이건 논리식이에요. 근데 스위치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true, false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볼게요.
앞에다 스위치라고 할게요. 스위치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보시면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표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됐냐면은 밸류일, 그러니까 이 대상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일 때는 리설트일은 요 스위치의 반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무슨 얘기냐면 RV면 본체라고 했잖아요. 뒤에다가 이게 RV면 그때 본체라고 이렇게 심플하게만 딱 적어주면 된다고.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럼 TA면 가구라고 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TA면 가구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게 주변기기를 했죠. 그 외 주변기기는 그냥 쉼표하고 주변기기 짝 안 맞게 주변기기라고만 적어주면 아 얘가 알아서 이제 요게 나머지는 전부 다 주변기기로 처리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엔터 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값이 잘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앞에 했던 if나 ifs보다 훨씬 더 심플하고 사용하기도 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f 함수가 있는 뭐냐면 스위치 함수는 못 쓰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으로 못 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단 먼저 쉽게 얘기할게요. 크거나 같다 이거 있죠. 앞에 차 2020보다 크다 했잖아요. 이런 데 못 써요. 그냥 딱 뭔가 떨어지는 값 있죠. A, B, C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값 있잖아요. 이런 거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값이 크다 작다를 통해서 논리식이 나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못 쓰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 방금 풀었던 이 예제를 if와 left를 통해서 저 옆에다가 풀고자 합니다. 되셨죠? 같은 걸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다가 풀려고 했더니 화면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다 일단 문제 풀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m에다가 만약에 left를 이용해서 풀고 싶어, if left를 풀고 싶어요. 그럼 여기랑 여기를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이렇게 두고 현재 셀의 위치는 M3이에요. M3이죠.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보기에 보시면은 여기 나누기라는 이런 게 있거든요. 나누기를 누르면 현재 위치에 위쪽과 왼쪽에 이런 선이 생길 겁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은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쪽과 왼쪽에 어떤 선이 생기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구역으로 화면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같이 갖고 올 수 있는 거 맞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요 구분선을 통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모델명의 앞에 두 글자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갖고 와지죠. 자, 이제 이거를 RV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if를 통해서 요게 RV가 맞은 본체라고 주면 되는 거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L자 앞에다 if를 이렇게 줄게요. if 가로 여시면 이제 left의 결과가 RV냐 물어봤던 이 문장이 뭐가 되는 거냐면 if의 논리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논리식이 true가 나오면 맞으면 그때는 뭐 해주면 돼? 본체 주면 되겠죠. 뒤에다가 쉼표 찍으시고 본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되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가로 닫고 엔터. 채우기 하시면은 RV에선 이렇게 본체가 잘 나타나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TA면 가고 나머지는 주변기기였잖아요. 그럼 이 구조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if까지 복사해도 됩니다. 동의되세요? 요만큼 복사해서 RV 대신에 TA로 바꾸고 본체를 가구로만 바꾸면 되겠죠. 자, 복사해 볼게요. 복사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쉼표 찍어서 컨트롤 V. 그럼 두 번째 논리는 그 레프트의 결합이 TA면 가구 이렇게 달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체의 가구 해결했으니까 이제 주변 기기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변 기기예요.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는 if의 가로만 잘 달아주면 되는데 if의 가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체 문장에서 if의 개수 if 한 개 쭉 가서 if 두 개 더 이상 없네요. 그렇죠? 가로 몇 개? 두 개만 엔터. 그럼 이렇게 잘 나타나죠. 이제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잘 나타나는 거 보이십니까? if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스위치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if s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추주나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그 결과를 우리 문제에서 계속 보셨잖아요. 함수를 제시해 주는 거. 그 제시된 함수를 풀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 화면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저 나누기 기능을 활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나누기 기능 실기에서는 사실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필기 내용 조금만 언급을 할게요. 자, 지금 나누기 기능은 아까 뭐였어요? 현재 선택한 셀 기준으로 위쪽과 왼쪽에다가 이렇게 가상의 선이 생기고 그게 화면이 멀리 떨어진 걸 같이 보기 위한 게 나누기 기능이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서로 멀리 떨어진 걸 한 화면에서 보기 위한 기능인 거 동일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이 나누기 기능에서 보이는 이 선은요, 사용자가 마우스로 얼마든지 조절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선을 지울 수도 있어요. 되셨나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얘랑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보세요. 틀 고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C3셀 여기를 선택을 하고 나누기 옆에 틀 고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틀 고정을 눌러볼게요. 틀 고정을 누르면은 이렇게 틀 고정이 되는데 잘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실선은 뭔가 선이 보일 거예요. 그럼 얘를 마우스 스크롤로 이렇게 해보시면은 현재 C3셀이죠. 똑같이 위쪽과 왼쪽에 가상의 선이 보이면서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게 틀 고정이에요. 되셨나요? 근데 틀 고정하고 나누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했던 나누기는 사용자가 그 구분선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었죠. 틀 고정 한번 하고 나면 그걸로 끝. 틀 고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구분선을 조절 못 합니다. 되셨나요? 요거를 좀 알고 필기 문제를 접근하시면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틀 고정 취소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if의 기본 문제는 풀어봤어요. if의 기본 문제는 봤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and하고 or인데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요거 and하고 or 함수는 어떤 함수인지 같이 좀 볼게요. 자, 클릭하시고 and하고 or는 논리식을 여러 개 한 번에 판단하기 위한 함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and는 뭘까요? and는 여러 개의 논리식이 다 OK가 되면 그게 and예요. 근데 or는 여러 개의 논리식 하나도 OK가 되면 전체가 true가 되는 거. 그게 or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출석했고 출석도 했고 과제도 제출했으며 그리고 제출했으면 수료 가능 아니면 수료 불가라고 표현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출석했고 과제가 제출됐으면 이게 두 개의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옆에다가 그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는 출석 상태가 출석인지 물어보면 되는 거죠. 물어보죠. 는 C3셀에 있는 값이 출석이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true, false가 잘 나타납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제출은 뭐냐면 제출은 과제가 제출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되셨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and하고 or를 해야 되는데 좀 true하고 false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앞에서 공부하면서 요거는 함수를 하고 나서 공부를 할게요 라고 하면서 건너뛴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건너뛰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렇게 true, false가 나왔는데 저는 true가 나온 게 눈에 좀 확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눈에 잘 보이게 한다고. 그런 걸 해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 굉장히 쉬워요. 눈에 좀 띄게끔 하고 싶은 곳에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가 이만큼 되겠죠. 이만큼을 잡고 홈에 조건부 서식의 강조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특정 셀에 있는 값이 어떤 조건하고 똑같으면 그때 강조하겠다는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같은 주면 되겠죠. 같은 줘서 조건을 뭐라고 줬거든요. 왜냐면 여기다가 true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자, true라고 주면은 여기 true일 때 지난 빨간색 텍스트에는 빨간 체유가 적용되는 거 보이세요? 되셨나요? 확인 누르면 이제 이렇게 눈에 확 띄죠? 그럼 훨씬 더 알아보기 편하겠죠? 이런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AND를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ND. 그리고 옆에서 OR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AND는 우리 방금 했던 거를 AND 함수 하나를 묶기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적어보죠. AND에서 첫 번째 출석이 맞는지, C3셀에 있는 값이 출석인지, 두 번째 과제는 제출했는지, 과제는 제출을 했는지,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AND 함수는 안에 첫 번째 논리와 두 번째 논리가 이렇게 같이 들어간 구조잖아요. 그럼 AND는 두 논리가 둘 다 true일 때 여기서만 또 첫 번째 여기서만 true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엔터 치시면 여기 이렇게 true라고 나오고 채우기 엔드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둘 다 true인 곳에서는 true가 잘 나타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거 다 그대로 두고 요 AND를 OR로만 바꿔볼게요. 즉 AND 대신에 OR 함수만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ESC 누르시고 옆에 가서 컨트롤 V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AND 대신에 OR로 이렇게 만들게요. 엔터. 이제 OR는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둘 다 false잖아요. 여기서는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이렇게 맞다 틀리다를 이런 규칙으로 판별해 줍니다. 되셨나요? 엔더고와 그렇게 안 어렵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는 출석했고 과제가 제출이면 수료 가능 아니면 수료 불가능이라고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문장만 읽으면 얘는 뭐예요? AND의 OR예요? AND죠, 그쵸? 그러니까 어디다 적용하는데 여기다 적용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if하고 가로 열고 이 논리가 맞으면 뭐 수료 가능. 그렇지 않으면은 수료 불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다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되셨을까요? 자, 근데 여기 볼게요. 여기는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이거나 과제를 제출했으면 면제 아니면 재시험으로 표기해야 돼. 옆에다 표기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논리식은 당연히 틀리니까 새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은 AND의 OR예요? OR 함수죠. 그쵸? 되셨나요? 그건 우리가 판단해줘야 된다고요. 왜냐면 이렇게 문장을 주고 우리 앞에서처럼 if, and, or 중에서 알맞은 함수 선택할 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and, or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영향은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죠.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이거나, 첫 번째부터 볼게요. 시험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이게 첫 번째 논리죠. 이제 5화로 묶어볼게요. 5화 함수를 이용하셔서 가로 열고 80점 이상 이거나 과제가 제출이면 과제 상태가 제출이면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다가 엔터.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도 맞으면 이렇게 true가 잘 나올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게 맞으면 면제 아니면 제시험이잖아요. 자, 이제 if를 어떻게 5화 앞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5화 전체가 if의 논리식이게끔 구성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이 논리식을 기반으로 true, false를 기반으로 true일 때 뭐 해달라고 돼 있어요? 면제해달라고 돼 있죠. 면제 아니면 제시험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오겠죠. 교재 1-12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1번 문제부터 맡기게끔 만들어 count for average if라는 이런 함수 보이잖아요. 그치? 이건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쵸? 요거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뒤쪽에서 배울 거니까는. 자, 근데 그 외에 2번, 3번, 4번 우리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디안 함수는 우리 안 배웠어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2번하고 3번은 사실 글자만 잘 해석할 수 있으시면은 우리 지금 if, and, or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if 하기 전에 or하고 and, or를 통해서 논리식만 잘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큰 기대를 가지고 두 문제 시간 4분 드릴게요. 하나당 2분이에요. 계산자가 무조건 하나당 2분. 시간 4분 드릴 테니까 문제만 풀어보세요. 일단 문제를 명확히 좀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보시면 여기 1차째 3차니까는 요 데이터들이잖아요. 요 데이터들. 여기서 점수 하나로 80점 이상이면 이거 뭐예요? AND예요? OR예요? OR겠죠? 됐죠? 그럼 그것만 먼저 해볼게요. 그럼 대단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오함수를 이용해서 얘가 80점 이상인지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똑같이. 그리고 얘가 80점 이상인지 물어보고 됐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J3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게 클릭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5화 해가지고 요게 크거나 같다 80 이상, 두 번째 i3이 크거나 같다 80 이상 됐죠. 그리고 함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왼쪽으로 참조가 이렇게 옮겨집니다. J3 바로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이렇게 주시면은 넘어가서 이렇게 입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아예 시작을 셀에서가 아니라 수식 입력도 있죠. 수식 입력도 시작을 해볼게요. 오함수를 이용해서 1차가 80 이상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여기 보시면은 셀에서 더 이상 안 벗어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뒤에 옆에 클릭하는데 어떠한 지장도 없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시작을 아예 수식 입력들에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둘 중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죠? 자, 그럼 이게 논리예요. 얘는 전부 다 80이 없으니까는 false 나왔지만 여기는 80, 95, 89 전부 다 80 이상이니까는 true가 나오겠죠. 그렇죠?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해보시면 값이 이렇게 올바르게 잘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맞으면 합격. 자, 봅시다. 맞으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네요. 그 if를 이용해서 if 이 논리의 값이 true면 그때는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다가 엔터. 채우기 핸들을 채우기 하시면은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볼게요. 근무가 출근이 80 이상이니까 근무나 출근 80 이상이니까 이건 뭐예요? 오화 조건이죠. 그렇죠? 근데 근무나 출근 80 이상이면
서라고 하면 뒤에 외국어 90 이상은 and로 껴야 돼요. 동의되세요? 그게 파악이 돼야 된다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오함수를 이용해서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 근무가 80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와 출근이 80 이상이라는 두 개의 조건을 먼저 오화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외국어 90 이상이라는 건 오화 전체와 외국어가 90 이상이라는 두 조건이 뭘로? and로 엮여야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앞에다가 and 하셔서 가로 열고, 그럼 오화 전체가 and의 첫 번째 논리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쉼표 하셔서 외국어가 90 이상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가로 닫으시면 되겠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그럼 이 논리식이 구해졌으면 뭐만 해주면 돼? if를 이용해서 true일 때 해외 근무, false일 때 국내 근무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if는 어디다 써야 돼요? a자 바로 앞에다가. 이거 전체 논리식이니까는 if에서 가로 열었어요. 그럼 a 전체가 if의 논리식일 거고, 요 논리가 맞으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해보시면 값이 올바르게 잘 나타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마지막 거는 그죠? 마지막 4번은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이거는 요 부분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죠. 판매량이 150 이상이니까 이게 크거나 150이라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총 판매량이 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 이게 총 판매량의 중앙값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 값이 뭐 전체 값의 중앙값 이상이냐는 소리잖아요. 되셨나요? 그럼 일단 여기서 중앙값을 구하는 함수는 뭘까요? if and 우리 뭔지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미디안 아닐까요? 되셨죠? 그럼 옆에다 이렇게 해볼게요. 는 미디안에서 여기 보시면 넘버들이라고 쭉 돼 있죠. 그쵸?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총 판매액 이만큼을 드래그만 잘 해주면 전체 중앙값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썸처럼 그냥 드래그만 해주면 이게 끝이에요. 됐죠? 새로운 함수 나왔다고 하셨더라도 이 정도 함수는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미디안을 이용해서 이렇게 총 판매액의 중앙값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 중앙값 이상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앞에다가 개별 총 판매액 이거잖아요. 그쵸? 이게 이상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값 이상이냐고요. 엔터. 이해되세요? 그쵸? 그럼 사실 이 뒤에다가 지금은 중앙값이라는 미디안을 썼지만 여기다가 전체 평균 이상이냐고 물어보면은 에버리지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전체 합계 이상이냐고 물어보면은 뭐 썸이 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요런 구조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주로 미디안하고 에버리지가 주로 나오겠죠. 됐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니까 제가 여쭤본 거겠죠.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 그냥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true, false는 나와요. 그쵸? 근데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중간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셔서 위쪽에 있는 수식 임접수를 클릭을 하시잖아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범위가 보이는데 파란색은 같이 내려도 되죠. J19는 오케이. 근데 빨간색이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쵸? 고정을 시켜주는 거는 우리가 그거 달러 붙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 참조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참조. 되셨죠? 절대 참조를 이용하는 건 뭐? 단축키 F4겠죠?
자,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범위를 잡고 F4를 눌러서 고정을 딱 시킬게요. 엔터. 이제 다시 채우기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값이 잘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량 이상이라는 수식을 표현한 수식이죠. 그쵸? 그 앞에 뭐만 해주면 돼? 판매량이 150 이상인 것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엔드로 엔드 가로 열고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150 하고 쉼표. 그럼 엔드 안에 이렇게 판매량이 150 이상이라는 하나의 조건과 그리고 총 판매액이 전체 중앙값 이상이라는 두 개의 조건이 엔드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 뭐만 해준대? 가로 한 번 더 닫아주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가로 닫아주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if에 사용할 논리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논리식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뭐 해주면 돼? 이 논리가 맞으면은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죠. if에서 가로 열고 요 논리가 맞으면 효자 상품 이렇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백 주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요렇게 잘 나타납니다. 끝.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연습 문제 계산 함수 한번 할게요. 계산 함수. 계산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합계, 평균, 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주는 계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계산 함수 시트에 보시면 뭘 저 구할 거냐면은 이렇게 판매량 데이터 있죠. 판매량에 대해서 여기다가 합계, 평균, 개수를 구해볼게요. 그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썸이 합계, 에버리지가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C12셀을 클릭을 하시고 는 썸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판매량을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G3에서 G8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G8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서 합계 구해줘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190이라고 잘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에버리지는 똑같죠. 에버리지 이렇게 한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평균도 잘 구해지겠죠. 이해했나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쭤볼게 앞에서 했던 거 다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에버리지를 구하고 났더니 현재 평균이 31.6667이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평균값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내고 싶어요. 반올림에서. 그러면은 자 보세요.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는 이렇게 라운드 함수였고요. 그리고 소수점의 둘째 자리는 라운드 함수 자릿수 옵션을 뭘로 주시면 돼요? 2로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주면 돼요? 라운드 해서 에버리지가 갖고 온 요 값이 숫자일 거 아니겠죠? 그 숫자를 뒤쪽에다 어떻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줘요. 이렇게 주면 된다고요.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이제 개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운트 애들이 데이터의 개수래요. 근데 데이터의 개수 먼저 구해볼게요. 는 카운트 한 다음에 드래그 이렇게 하면은 요 범위의 데이터 몇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의 숫자가 있네요. 데이터 개수 6개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이 카운트는 여기 보시면은 카운트는 뭐라고 됐냐면 숫자의 데이터의 개수라고 돼 있고 카운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빈 셀을 제외한 데이터의 개수라고 돼 있고 카운트 블랭크는 빈 셀의 개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영역을 대상으로 카운트의 카운트 블랭크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카운트 뭐라고 돼 있어요? 숫자의 데이터 개수죠. 몇 개 숫자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밖에 없잖아요. 카운트는 숫자 4가 나오면 될 거고 카운트에는 빈셀 제외하고 다 세준다면서요. 그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나오겠죠. 카운트 블랭크는 빈 셀의 개수겠죠.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만은 숫자밖에 못 세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엔터 치면 결과가 뭐 숫자 4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카운트 A는 뭐예요? 들어가면은 숫자든 문자든 데이터 쓰면 다 세준다고요. 반면에 카운트에다 블랭크를 주면 블랭크의 개수라는 소리겠죠? 빈칸의 개수를 이렇게 잘 계산을 해줍니다. 끝. 되셨나요? 요게 지금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거 가지고 굉장히 난이도 있게 물어보는 그런 테마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카운트는 뭐만? 숫자 데이터만 셀 수 있는 게 카운트인 거고, 카운트에는 숫자든 문자든 둘 다 셀 수 있는 게 카운트 A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 뭘 구하고 싶으면 가구의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구분이 가구인 게 뭔지 좀 찾아볼게요. 자, 얘네들이 가구고 얘네들이 가구잖아요. 그쵸? 그럼 가구의 판매량의 합계는 21과 35를 더해서 56이 나오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럼 제가 일단 썸으로 21과 35를 각각 갖고 오는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는 썸 함수를 이용해서 요 G4셀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 얘는 G4에서 G7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G7이라는, 그쵸? 얘를 콜론이 아니라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럼 두 개를 따로 갖고 오는 거예요. 쉼표가 뭐냐면 두 개를 따로 갖고 와달라 이 소리예요. 그래도 엔터 치시면 이렇게 56이 잘 나타나죠. 됐죠? 그런데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이 가구라는 조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보고 클릭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따라서 엑셀은 이렇게 조건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SUMIF, AVERAGEIF, COUNTIF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볼게요. SUMIF는 조건의 범위, 조건 구할 합의 범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인수가.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구할 거는 구분이 가구인 판매량의 합계잖아요. 그러면 조건의 범위를 어떻게 잡으시는 거냐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조건은 D4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또는 큰 따옴표 통해서 이렇게 가구라고 두셔도 됩니다. 어쨌든 조건을 줘요. 그럼 조건을 이렇게 해볼게요. 조건을 여기라고 이렇게 준다 가정을 해볼게요. 됐죠? 조건의 범위하고 조건 잘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할 합의 범위, 우리 판매량 합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판매량 합계를 구할 합의 범위라고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서밋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 조건의 범위에서 조건을 찾아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 찾고 여기 하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한 행에 있는 구할 합의 범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SUMIF, 합계를 구해주는 게 SUMIF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요거대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아래다가 SUMIF 하고 괄호 열면은 range라고 되어 있죠. 그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라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sum range가 합계의 범위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럼 range는 이렇게 구분을 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가구라고 주면은 SUMIF는 요 파란색에서 빨간색 가구를 싹 다 찾을 겁니다.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쉼표한 다음에 구할 합의 범위 어디? 판매량이죠. 판매량 합계 구해줘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잘 구해지겠죠. 그럼 여러분 요거 average if는 똑같거든요. 조건의 범위, 조건 구할 평균의 범위예요. 자, 여러분들 구해보세요. 자, 구해볼게요. 는 average if 한 다음에 똑같아요. 조건의 범위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 조건을 이렇게 D4를 클릭해도 되지만 조건을 가구라고 직접 주셔도 상관없어요. 둘 다 정답이에요.
이렇게 주시고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주면 판매량의 평균이겠죠. 평균을 구해주면 이렇게 잘 구해줍니다. 28. 자, 근데 카운트에도 if 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카운트 if 볼게요. 카운트에다가 if를 붙이게 되면은 요구사항을 봤더니 앞에 있는 두 개의 함수가 틀리게 레인지하고 크라이테리아 기준점 조건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조건에 보면서 조건이 몇 개인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따라서 구분 주고 가구 몇 개인지 알려줘. 이게 다라고요. 그 이상 필요 없죠. 그러다 고 엔터 치면 이렇게 두 개라고 잘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자, 네. 여기 아래에 보면은 sum if에다 s가 붙은 함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if에다 s를 붙인 뭐였어요? 논리식을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게 if s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sum if s는 조건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sum if s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쓰셔야 되는지 아래를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00년 이후 출시된 제품들 중 여기가 2000년 이후 출시라는 소리죠. 제품들 중 단가가 50 이상,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하나 있고 단가가 50 이상은 조건이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할 합은 뭐 판매량의 합계인 거죠. 되셨죠? 두 조건을 만족하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달라고요. 이럴 때 쓰는 게 SUMIF S라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SUMIF S는 좀 특이한 게, 자, 보죠. SUMIF S는 제일 먼저 뭘 요구하고 있냐면 구할 합의 범위가 먼저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건의 범위가 아니라 뭐라 구할 합의 범위. 그 다음에 뭐 조건의 범위, 조건의 범위, 조건이 이런 식으로 짝지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한번 해보자. SUMIF S는 SUMIF S에서 여기 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sum range 합계의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합계의 범위는 판매량인가는 이렇게 먼저 이걸 먼저 줘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2000년도 이후라는 걸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자, 요거 좀 볼게요. 여기 정답은 제가 적어 놓긴 했어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봅시다. 2000년도 이후라는 거를 이렇게 줘볼게요. 조건의 범위를 이렇게 주시고요. 주시고 쉼표한 다음에 얘를 크거나 같다 2000년도 1월 1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SUMIF나 average if, count if의 조건에는 그렇게 문자열 형태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숫자만 단독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크거나 같다 2000년도 1월 1일이라고 주시면 2000년도 1월 1일보다 큰 값이잖아요. 2000년도 이후란 소리겠죠. 되셨나요? 두 번째, 단가가 50 이상도 마찬가지. 단가가 50 이상은 조건의 범위를 단가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크거나 같다 50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SUM if S구나. S 이렇게 주시면 잘 나타나겠죠. 됐죠? 근데 갑자기 이거 뭐지? 자, 볼게요. 위쪽에 보시면은 셀 저식이 날짜로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60이라고 잘 나타납니다. 제가 왜 썸을 해놓고 했을까요? 그래서 sum if s에서 부활 합의 범위는 판매량,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2000년도 이후를 조건의 범위 주고 조건을 크거나 같다 2000년도 1월 1일이라고 이렇게 문자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가가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역시 이렇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엔터. 되셨나요? 그럼 우리 그 옆에 있는 계산함수 영수 문제 2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최대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교재는 1-96페이지라고 적어놨죠. 1-96페이지 볼게요. 같이 보죠. 성별이 여자이면서 직위가 과장인 성과급의 평균을 L12셀에 계산을 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가지고 가서 한번 해볼게요. 성과급의 평균이니까 당연히 에버리지 계열이겠죠. 근데 조건이 성별이 여자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직위가 과장이라는 조건이 두 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성과급의 평균을 구할 때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은 에버리지 if에다가 s가 붙어 있는 함수겠죠. 자, 진행해 볼게요. 는 에버리지 if s, 그 다음에 첫 번째 에버리지 레인지라고 되어 있죠. 구할 평균의 범위래. 뭐의 평균을 구할 건데요? 성과급이요. 이렇게 알려주면 되잖아. 됐죠? 두 번째, 성별이 여자라는 거는 조건의 범위 이렇게 주고 조건 어떻게 여자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두 번째, 직위가 과장은 직위를 조건의 범위로 주고 조건을 뭐 과장이에요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제 가로를 닫아 볼게요.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평균이사를 구해서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는 게 그 아래 문제를 봤더니 성과급의 평균은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표현을 해달래요. 근데 사실 이건 천의 자리 반올림 하나 안 하나 똑같긴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라운드로 요거 전체를 숫자로 이렇게 갖고 오면 되는 거죠. 라운드 한 다음에 가로 열면 에버리지 전체가 어떤 값이 될 거 아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다 뭐만 주면 돼요? 천의 자리에서 반올리면 어떻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까지 주면 되는 거죠. 그쵸?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니까 이해되세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주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되겠죠? 근데 시험에서 만약에 여기처럼 표시 예를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여기 결과셀에 동그라미 몇 개, 0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쵸? 동그라미 개수만큼 마이너스 주시면 되세요. 그쵸? 그럼 표시예가 나왔을 때. 근데 예전에는 이걸로 다 통했는데 요새는 이제 표시예를 상공에서도 제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계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가 나왔을 때는 0 몇, 4개네?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거 1번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할게요. 랭크가 워낙에 쉬운 함수니까는 충분히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문제를 좀 천천히 보죠. 문제를 천천히 볼게요. 우리가 승점이 여기 2, 3에서 20이니까 요만큼이잖아요. 그쵸? 이걸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래요. 순위 구해서 1위, 2위, 3위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이래요. 그러면은 결승 진출이 true, 공백이 false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를 뭘로 해결해야 돼요? 이런 거 해결하는 게 if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그러면은 순위를 구하는 게 랭크 이퀄라이즈일 거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순위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거든요. 그게 뭘까요? 당연히 순위를 구할 점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순위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비교 범위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 점수가 95점이에요. 그럼 내 점수 95를 갖고 우리 반에서 순위를 구했던 1등이야. 근데 95라는 동일한 점수를 갖고 전교에서 순위를 구했던 2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즉 비교 범위를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줘야 되냐면은 순위를 구할 때 순위를 구하는 방식을 줘야 되거든요. 자, 순위를 구하는 방식은 크게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자, 내림차순이 뭐예요? 내림차순이 숫자가 큰 게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0점이 1등, 90점이 2등, 80점이 3등. 100, 90, 80 내려오면서 1, 2, 3등이 매겨지잖아요.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그럼 반대 오름차순은 뭐냐면은 운동 경기 같은 경우 만약에 100m를
15초 뛴 사람, 16초 뛴 사람, 17초 뛴 사람 있어요. 그럼 15초 뛴 거. 제일 작은 게 1등이 되겠죠. 15, 16, 17 올라가면서 1, 2, 300 매겨있잖아요. 요런 게 오름차순 방식인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순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랭크 이퀄라이즈로. 자, 봅시다. 는 랭크 이퀄라이즈 함수를 이용해서 안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넘버는 아마 요 승점 점수일 거예요. 그리고 레퍼런스 비교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교 범위 어떻게? 전체 비교 범위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오더가 뭐냐면은 순위를 구하는 방식을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승점 주고 쉼표 요거 전체를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쉼표 누르면은 굳이 외울 거 없어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판단할 수 있으면은 요거 내림차순 주시면 되겠죠. 그쵸? 0이라고 주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구해줘요. 3등이라고. 자, 볼까요? 3등이 맞나? 81점, 그 다음에 60점, 그 다음에 58점 돼 있죠. 그쵸? 3등 맞죠? 자, 근데 이거를 채우겐들 채우면은 값이 아주 많이 이상해져요. 이거 왜 이상해질까요? 자, 그쵸? 일단 이상한지 찾아볼게요. 중간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셔서 눌러봤더니 뭐가 문제예요? 파란색인 점수는 내려도 되지만 비교 범위인 빨간색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비교 범위인 빨간색을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되겠죠. 첫 번째 셀 클릭, 23부터 22 범위를 잡고 단축키모 F4 이렇게 따라를 다 붙여줄게요.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채우기를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1, 2, 3이면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구한 랭크를 기반으로 뭘 만드실 수 있어야 되냐면 if의 논리식을 만드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if의 논리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위의 결과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한번 해볼게요. 이 순위의 결과가 작거나 같다 3이라고 이렇게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 3일 때 true가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자, 이제 if를 이용해서 if 요 논리가 맞으면 그때는 뭐 해주면 돼요? 결승진출. true에다가 뭐라고? 결승진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쉼표는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아닐 때 공백 다운표 2개. 그러다 닫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지금 이 문제는 이 영역, 그러니까 B16부터 20단가 아마 요거 동그라미에는 이 영역이겠죠. 그쵸? 이 영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출석 체크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 0의 개수가 1개면은 25%, 2개면은 50%, 3개면 75%, 4개면 100%로 이렇게 계산해 달라고 되어 있죠. 되셨나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문제를 풀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될 데이터가 뭘까요? 동그라미 개수가 먼저 나야 되겠죠. 동그라미 개수는 아래 주어진 choose와 countA 중에서 뭘로 구하면 될까요? countA. 왜? countA는 숫자든 문자든 데이터가 있기만 하면 다시 해주는 거니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countA에서 이렇게 1주부터 4주까지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 범위에서 동그라미가 있는 데이터의 개수 3개라고 잘 나타나겠죠.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이렇게 뭔가 숫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 숫자들이 뭐예요? 0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뭐 얘네들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25%, 50%, 75%를 추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추수는 뭔데요? 추수에서 여기다가 인덱스 넘버였죠. 인덱스 넘버 요 값 1, 값 2, 값 3, 값 4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추수는 요 인덱스 넘버가 주어짐에 따라서 뒤에 있는 값들 중에서 하나 갖고 오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인덱스 넘버를 요 출석률을 준다고 하면 추수가 어떻게?
이 앞에다가 choose를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1일 때 뭐 25%잖아요. 되셨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25% 이렇게 줘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50%, 세 번째는 75%, 네 번째는 100%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엔터. 그랬더니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이상하게 나와요. 됐죠? 근데 여러분 이거 백분율로 표현하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문제에 25%, 50%, 75%, 100%라고 되어 있는 거에 양쪽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어요? 큰 따옴표 되어 있죠? 되셨나요? 큰 따옴표랑 X에서 무슨 의미입니까? 문자 데이터라는 의미죠. 따라서 저는 백분율로 표현하기보다는 문자 75%, 25%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따라서 뒤에다 어떻게 적어 주셔야 되냐면 여기다가 전부 다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이렇게 주셔야지 0.25나 0.75가 아닌 75%, 100%라는 문자가 반환이 될 겁니다. 엔터. 채우기를 채우게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되셨나요? 자, 이런 게 조금 이상한 문제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죠. 자, 표 4에서 하프 마라톤입니다. 이 기록, 이거 말하는 거겠죠. 근데 클릭을 해봤더니 이거 갖고 뭔가 하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클릭했을 때 이게 올바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만약에 1시간 08분이라고 막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럼 이거는 계산 못하는 거 맞아요? 이게 문자잖아. 빠른 숫자라는 빠른 데이터라는 걸 계산을 못한단 말이에요. 됐죠? 반드시 이렇게 올바른 시간 형태로 표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입상과 공백을 나누는 역할은 아마 if가 할 것 같긴 한데 그럼 빠른 3명을 뭔가 찾아내는 건 스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스몰이 뭔지 처음 나오잖아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스몰이 뭔지. 자, 클릭하시고 는 스몰. 아직 닫아보진 않을게요. 가로 안 닫으시면은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됐냐면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대요. 그쵸? 그래서 다시 확장을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어레이하고 K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레이가 뭐예요? 배열이라는 뜻이고 이게 데이터 집합일 거예요. 얘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데이터 집합을 기록을 이렇게 줘요. 이렇게 두고 쉼표한 다음에 몇 번째로 작은 값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1이라고 주면 제일 작은 값이겠죠. 그러다가 엔터 치었더니 이렇게 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시간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시간을 일반적인 요 1년번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얘를 간단한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오전 1시 30분, 1시 3분 어떤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 같네요. 그쵸? 1시간 3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봅시다. 혹시 이 말 동의되실까요?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러면은 기록이 빠른 3명은 그 시간이 큰 숫자일까 작은 숫자일까? 작은 숫자겠죠. 즉 아래에서 3명보다 더 작으면 되는 거 맞아요? 됐죠? 그럼 논리식을 자 보세요. 개인의 기록이 작거나 같다 뭐보다 스몰에서 기록 전체에서 세 번째로 작은 것보다 작은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되셨나요? 엔터 치면은 이렇게 1시간 3분보다 이렇게 할게요. 보시면 비록 이렇게 3으로 바꿔볼게요. 3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1시간 15분에 나타나죠. 즉 1분 15초보다 작은 3명이 이렇게 true로 반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셨나요? 이게 뭐예요? 세 번째로 작은 것보다 작은 애들이 true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놓고 이제 뭐 해주면 돼? 빠른 3명 입사니까 if를 이용해서 이 논리가 맞으면 입상, 그렇지 않으면은 공백 좀 되겠죠. 그러다가 엔터,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여러분 요거 똑같은 거 옆에다가 우리 조금 전에 공부한 거예요. 똑같은 거 if하고 랭크 이퀄라이즈 우리 방금 했었잖아요. 그쵸? 순위 구하는 거 if하고 랭크 이퀄라이즈로 구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빠른 3명을 체크하는 건 랭크 함수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쵸? 보세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이 시간이 작은 거 3개가 1, 2, 3등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옵션을 작은 게 1등이 되려면 뭐예요? 오름차순이죠. 그쵸? 오름차순을 줘서 이거 순위를 구하면 이제 작은 거 3개 입상에서 1등, 2등, 3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오름차순 순위를 구한 값이 작거나 같다 3이면은 입상 대상인 거잖아요. 그럼 if를 이용해서 이 논리가 맞으면 입상,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 똑같이 나오겠죠.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쉬운 얘기니까는 그냥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수금액이라는 게 여기 데이터죠. 여기가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산출하고 값 뒤에 건을 표현해 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쓰라는 거는 카운트와 연산자만 써달래요. 그럼 이거 뭐예요? 수금액 있는 거 계산해 달라는 소리죠. 숫자 있는 거 계산해 달라는 소리죠. 카운트 이해되세요? 카운트가 뭔데요? 숫자 데이터에 개수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여기다가 어떻게? 카운트에서 수금액 전체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은 이 범위에서 숫자 데이터만 이렇게 개수 3개라고 알려주겠죠. 되셨나요? 이게 수금액이 존재하는 수금 건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 번을 붙이는 건 M% 연결 연산자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뒤에다가 실제 위에 있는 M% 연결 연산자 주시고 한글 건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엔터 주시면 이렇게 쉽게 나타나겠죠. 표 6에서 1일차부터 3일차까지 기간, 근데 다행히 친절하게 I28부터 K30도라고 알려줬네요. 어딘지 확인해 볼까요? I28, K34 엔터 치시면, 여기네요. 그쵸? 이 영역을 이용하여 방학 연수 기간 중 총 출석 횟수를 제36에다가 표현해 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뭐라고 됐어요? X장은 결석이라고요. 그러면은 출석 기간은 X예요, 빈칸이에요? 빈칸이 출석 일수죠. 그거 뭘로 구한다고요? 카운트 블랭크. 이해되세요? 쉽죠? 앞이랑 똑같죠? 카운트 블랭크에서 그냥 다 잡아주면 돼요. 즉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문제 다 읽은지 못 체크하는 거고. 되셨나요? 뒤에다가 연결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회라고만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엔터. 되셨을까요? 자, 그럼 우리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표 1에 최저층과 최고층, 최저층 이거고 최고층 요거잖아요. 그쵸? 이걸 이용하여 추첨자별 당첨 층수를 여기다 계산해 달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저층이 5층이고 최고층이 25층이면 당첨 가능한 거는 5층에서 25층 사이겠죠. 그쵸? 그럼 그 당첨 층수를 여기 아래 이렇게
랜드 비트윈 함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특정 값을 지정을 해서 그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랜덤하게 가는 값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랜드 비트윈 주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 수 사이에 난수를 반환을 한대. 즉 임의수 반환해준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탭 눌러보시면 여기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바텀하고 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바텀은 뭐 최저층이 되겠죠. 탑은 최고층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제일 낮은 5와 제일 큰 최고층 클릭을 못하네요.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엔터 치시면은 그 사이에 있는 값이 이렇게 매번 값을 채울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매번 달라지죠. 이게 정상이라고요. 됐죠? 그럼 여기다가 12층이나 층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주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연결 연산자 중에서 층이라고 이렇게만 주면 되는 거 맞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끝. 즉, 이 문제는 랜드 비트윈 함수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 몰랐어도 랜드 비트윈에서 설명 나오는 거 보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되셨나요?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웬만한 함수는 문제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반복이 되실 겁니다. 이 랜드 비트윈 같은 함수는 시험제 많이 없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함수는 대부분 미디안, 랜드 비트윈 함수는 제가 지금 했듯이 랜드 비트윈에서 함수 설명 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를 보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그렇게 어렵게 안 냅니다. 되셨나요? 예.